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ETF 활용 전략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사실 해외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들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외국 납부세액제도 변경되면서 절세 개전에 해외 ETF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이게 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이 그 변경안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절세 계좌 중 ISA에서는 상반기 중에 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ISA 만기 시에 이제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에서 외납세액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골자인데요.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기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통산한 이후에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죠. 이미 세금을 낸 그 배당금에 대해서 추후에 9.9%라도 세금을 또 추가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 그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다른 절세 계좌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 계좌에서는 ISA와 동일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 3.3%에서 5.5% 이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되는 ISA보다는 조금 늦게 하반기 내로 이 법령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중과세를 조금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ISA와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연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분배금을 만기 시점까지 과세 이연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되는 부분은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9.9% 그리고 3.3%에서 5.5% 저율 과세되는 부분은 이중 과세를 막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에서 이런 ISA 계좌라든지 네. 연금 저축을 독려할 때 네, 사실은 그때하고 좀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당시 이렇게 팔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혜택이 좀 축소되는 것도 분명해 보여서 네. 그럼 투자자들이 전략을 뭐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국 납부세 공제 적용 제도는 그 미국이나 뭐 이제 해외에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해외에서 원천 징수가 진행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가 되고 뭐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국내 ETF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그 커버드 콜이죠. 커버드 콜의 분배 재원은 옵션 매도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혜택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의 전략이 무엇이고 그 전략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는 그 분배 재원이 뭔지 파악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 전략의 ETF라고 하더라도 그 펀드에 반영되는 배당이 세후 금액으로 인식이 되지만 그 ETF를 매도 시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비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의 수익이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원천 징수돼서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우리가 그 해외 주식의 그 이익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 효과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해외 그 ETF 주식형 ETF에서의 매매 차익은 여전히 과세 이연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투자 매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배당 전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절세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형 배당 전략 ETF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식, 그러니까 국내 주식 ETF는 비과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메리트가 있지만 국내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여전히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 과세 이연 효과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배당이 측- 많은 거에 투자하는 ETF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는 절세 네. 계좌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지만 분배금 자체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배당 전략 ETF도 조금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에 관심 많으실 텐데 뭐 ISA라든지 그리고 연금이라든지 절세 계좌를 통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또 바뀌는 법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의 성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 주간 수익률 상위를 보시면은 그동안 좀 보지 못했던 생소한 ETF들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인터넷 ETF라든지 플랫폼 ETF 그리고 로봇 ETF가 지난 한 주간 10%가 훌쩍 넘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딥시크 출현 이후에 네. 우리가 좀 저렴하게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AI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조금 더 확장성이 좀 부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그 ERP 기업인 더존비주온이 한 25% 상승을 네. 했고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도 상승을 하면서 맞아요. 플랫폼 테마 ETF도 1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뭐 오늘은 약간 로봇주가 좀 부진한 네, 모습이긴 오늘은 합니다만 지난 한 주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로봇 관련주도 높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방산 ETF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군대에서도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이제 군사용 로봇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주들을 좀 담고 있는 ETF들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과 부진한 ETF도 한번 보시면서 아이디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 부진한 ETF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2차 전지 ETF들이 좀 네. 성과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 2기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부각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금주 들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러한 그 전기차 확대의 캐즘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이외에도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레이커 머티리얼스를 포함하고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 ETF도 금주 들어서는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 기준으로 한번 봐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ETF 매수 어떤 거 많이 했는지 네. 잘 맞춰서 투자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그 지난 한 주간 개인 수매수 상위를 한번 보시면은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플로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어떤 좀 선호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는 네네.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금현물 ETF로 한 300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는 ETF는 네. 무엇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이나 전기차 ETF가 지난 한 주간 250억 원 정도 자금이 빠졌습니다. 성과는 좋아요. 성과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중국 전기차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좀 차익 실현하는 네. 그런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외국 납부세액에서 가장 좀 타격을 입는 부분이 미국 주식형 중에서 배당 전략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가운데는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지만 그래도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와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 네. 시장이 그래도 또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ETF 측면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국내 시장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전력 등
등 트럼프 정부의 그 관세나 여러 정책에서 좀 자유로울 수 네. 있는 미국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한국 내부에 의존하는 대외적인 어떤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한국 내부에 의존하는 전략,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에게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팀장과 함께 ETF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